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어장을 내주는 행위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여전히 이동하고 있어 유엔 제재를 어기며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어선들이 떼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 악화로 대피한 중국 어선들로 해마다 반복됐던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돼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조업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에는 2,160여 척, 2019년에도 1,8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어선 조업이 이어졌던 건 북한이 입어료를 받고 동해 어장을 내주는 대가로 중국과 5년 단위로 체결한 공동 어로 협약이 2019년까지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로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입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오히려 역대 최대인 2,300여 척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이동했습니다. 해마다 보면 11월 경에 내가 울릉도 주변에 피양 많이 오거든요. 중국 배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가 봐요. 예.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과 조업권을 거래하는 어로 협약을 또다시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 금지는 유엔의 다른 대북 제재처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억지로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중국 어선들로부터 척당 5천만 원 이상의 입어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 어선들은 2019년 한 해에만 동해 북한 수역에서 2,800억 원어치가 넘는 오징어를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21만 톤이던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4분의 1 수준인 5만 6천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가 될지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국내법은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병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의료정보 요구에 공익적 연구의 요건을 채워야 한다며 거부한 건보와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면 공공의 이익이 될 거라며 수용한 심평원.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공익의 창출이 반대 개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현재까지 보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명 처리만 하면 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고 이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어떤 정보를 가져다 썼는지 볼 수도 없고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과학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가명 정보를 받아가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명 처리를 개인정보 보호 수단의 하나로 생각하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상반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렇게 기업들에게 제공될 가명 정보가 언제든지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가명 정보 상태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로 반출된 결합 가명 정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고객 정보가 판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떤 요건으로 승인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 법에 없죠.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는 보안상 큰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요건만 갖추면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나마 다행인 건 약간의 개선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가명 정보를 받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페이스북처럼 되게 설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개인정보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본 설정, 초기 설정을 해라. 나중에 내가 바꿀 수는 있지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출범 1년 동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데이터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활용에 방점이 있었지만 이젠 이름 그대로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침해 구제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터 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이른바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개발 독재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오늘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완화된 방역지침 조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오늘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이처럼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제9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쇼핑몰과 연동된 3D 가상전시관과 화상상담 등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누적 관람객 908만 명이 방문해 33억 원의 온라인 매출을 올렸고 631건, 4,145억 원의 수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열렸던 지난해보다 관람객은 509만 명, 매출은 19억 원이 증가했고 수출 계약 추진액도 1,196억 원이 늘었습니다. 박람회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쇼핑몰, 가상전시관과 연동된 메타버스 플랫폼은 1년 내내 운영돼 국내 판매가 계속됩니다. 강원도 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4개 시군에서 환경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최근 몇 년 동안 SFTS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춘천과 횡성, 평창과 양양에서 참진드기 채집과 병원체 검사, 주변 환경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FTS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하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데 고열과 오한, 두통과 근육통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말까지 강원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40% 안팎의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농축수산물 등 도내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강원 세일 페스타를 시작했다며 강원마트에서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표 상품을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강원도형 배달앱인 일단시켜에서도 5,000원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강원 세일 페스타를 통해 16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14명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19년 9명, 지난해 4명, 올해 1명의 각급 학교 교사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내 성비위 교사들의 소속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5명씩, 초등학교 2명, 교육청과 특수학교 1명씩이었고 피해자 7건은 학생, 6건은 교직원, 1건은 일반인이었으며 가장 많은 8건이 성희롱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에만 강원도에서 11명이 농기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농기계 안전사고가 48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성과 고성이 각각 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사고 중 경운기를 운행하다 당한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사고는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교대의 임용률이 60%로 떨어져 임용 절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덕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교대 임용률은 60.6%로 2년 만에 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신입생 수는 3년 연속 340여 명으로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강 의원은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교대 신입생과 임용자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대학교 병원을 퇴세한 간호사 가운데 대다수가 입사 5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 병원에서 지난해 간호사 78명이 퇴직했으며 이 가운데 85%인 67명이 입사 5년 이내에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강원대병원은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간호사 정원이 충족된 적이 없어서 간호사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오늘부터 22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40명으로 승급 인원을 제외한 68명 정도를 새롭게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강원대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에게 과학 심화와 수학 심화 등 각각 1년 동안 100시간과 80시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세관에 따르면 9월 강원 지역의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1.5%, 17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